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강민규입니다. 혹시 만약에 저희한테 나라가 없다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만약에 그렇더라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누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이렇게 저희한테 큰 울타리가 되어주는데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의 힘이 필수적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의 힘이 필수적인데 이 국방에 대해서 혹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사드요. 네, 맞습니다. 사드입니다. 이 사드는 현재 국내외로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사드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주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게 이번 발표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 사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사드 배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마지막으로 사드에 대한 결론의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인 사드는 종말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다른 단어들은 다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종말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실 텐데요. 이 종말이라는 단어의 뜻은 탄도미사일의 최고점을 찍고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런 사드가 가진 특징으로는 이렇게 높은 고도의 미사일을 유격할 수 있고 훌륭한 레이더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유도탄을 탑재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는 높은 고도의 미사일을 유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패트리어트 미사일만으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완성된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요격 고도가 10에서 20km밖에 안 되면서 사거리가 1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막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격 고도가 150km나 되고 사거리가 200km나 되는 이 사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이 요격 시스템은 무용지물인데요. 그래서 사드는 이런 두 가지 방식의 레이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 단계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약 1000km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어서 한국에서 북한 전역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진 배치 모드가 있는데요. 이 모드는 1800에서 2000km까지 탐지가 가능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이 두 방식의 차이점으로는 전진 배치 모드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의 시설물들을 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종말 단계 방식은 미사일이 날아오는 궤도나 그런 위치를 탐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는 히트-투-킬 방식의 유도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히트-투-킬 방식은 탄도미사일에 직접 부딪혀서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에 핵이나 화학탄 등이 있어도 완전히 가로로 파괴시키기 때문에 2차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국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사드는 그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을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다가 탄두가 분해되면 요격 미사일도 탄두가 분해되어 탄두끼리 부딪혀서 완전히 박살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서 궤도나 이런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지만 이 사드가 날린 이 요격 미사일의 탄두에는 적외선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위치와 방향을 바꾸어서 높은 적중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드 배치에 대한 많은 찬반 여론이 많았는데요. 사드 배치에 찬성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날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이러한 핵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무력 도발로 국제적인 이득을 노리고 있는데요. 만약 사드를 가지게 된다면 이러한 국제적인 이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기사를 보시겠습니까? 이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을 보면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미국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전력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는 말인데요. 이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표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사회의 이 회의를 앞두고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핵도발이나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회의에서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회의의 결론을 이끌려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되는 사드가 배치된다면 이러한 국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동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한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찬반율입니다. 제 오른쪽에 보시면 찬성률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특정 나이대가 아닌 20대부터 70대까지 공통적으로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핵이나 미사일 도발 같은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욕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황재만입니다. 최근에 사드 배치를 앞두고 많은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누구는 찬성을 하고 누구는 반대를 하겠죠. 하지만 정책과 제도에는 무조건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양날의 검처럼 누구에게는 이득이 되고 누구에게는 이제 피해가 가겠죠. 하지만 그에 따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모두 여러분들 몫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드 배치 관련해서 찬성 측의 주장을 들어보았다면 이제는 반대 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이번 발표를 통해서 사드 배치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번 더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도 사드 배치가 필요할까요? 먼저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앞서서 사드 배치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비상 살상 무기 그리고 한국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사드 배치가 이러한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총 4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오히려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군사 경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드 자체가 효율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군사적인 문제점 위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정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4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사 경쟁 심화 및 신냉전 분위기 위험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2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입니다. 이 약정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 미국, 그리고 일본이 원활한 군사적인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체결된 약정입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이 약정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핵으로부터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보일 수 있으나 이제 현재 대외적인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인 대립 관계를 보았을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가신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드 레이더의 사전 범위가 반경 2,000km로 이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미사일 외에 다양한 군사 활동까지 탐지가 가능하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더더욱더 예민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자주적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조기 경로 수단이 될 수 있고 더욱더 심화된다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간에 새로운 신냉전 체제가 성립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발적인 충돌과 전쟁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드 자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중에 대표적인 스커드 미사일 예를 들어 보았을 때 이렇게 고도를 조절하면 사드의 요격 범위를 벗어나서 충분히 한반도를 공격할 수 있고 사드 자체가 중장거리용 미사일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북한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수도인 우리 서울은
방어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들은 높은 고도에서는 회전 현상을 띠고 낮은 고도에서는 나선 현상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으로 현재 우리 사드는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정확하게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전문가인 포스터의 교수에 따르면 사드가 공중에서 폭파되었을 때 이 타평과 탄두를 정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드의 효율성 또한 매우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군사적인 문제점 위에 바로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에 관련해서 높은 무역 의존도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하고 나서 중국의 신기를 건드리면서 중국에서는 중국에 있는 롯데마트를 매각하고 중국의 단체 관광을 금지하는 등 이렇게 경제적인 보복을 이루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보복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이더의 위험성을 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사드 배치의 위험성은 원점으로부터 반경 2m로 명시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무려 3.6km 지역까지 관계자 외 출입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이 사드 포대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는 괌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아예 민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드 배치를 위해서는 이렇게 국민의 안정성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드 배치의 찬반 주장을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찬성도 할 수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들은 저희들의 발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가져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